중국 박사들이 이야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이국봉 박사의 중국 대학으로 보는 중국 국가의 작동 원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국봉 박사님은 칭화대에서 그 정치학 박사 하셨고요. 지금 교통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첫 시리즈는 그 중국 당교하고 그리고 대학에 관련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박사님 두 번째 시리즈는 어떤 쪽이 주제입니까?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그 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물꼬를 한번 터보고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맞습니다. 또 중국이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지만은 이 국가를 운영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공계 출신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공계 출신들이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거기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정층 맞습니다. 설계라고 예. 그렇게 이제 책에 쓰셨던데요. 예. 그래서 먼저 오늘 영상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첫 번째 시간에 박사님 설명해 주신 그 원사가 뭔지 이걸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서 맞습니다. 시작을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사는 뭔가요? 사실은요, 그 중국에 대해서 참 얘기를 할 때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좀 간혹 있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동기가 중국을 어떻게 그렇게 아편전쟁 후에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 내재적인 제도적 설계를 했는가. 결국은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학기술이 국가 국력 건설의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주인공이 원사들이었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주신 게 그 원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우리 느낌은 이제 고문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다가서는데 맞습니다. 예. 실제적으로는 예. 그분들의 직급이 거의 차관급 대우를 맞습니다. 받는 예. 이제 굉장히 높은 맞습니다. 이제 직급의 엔지니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원사가 하는 일은 그리고 이분들이 왜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예. 보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사실 중국이 이제 누구나 다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은 그렇죠. 있으니까 관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국가 건설할 때는 과학기술이 필요하니 과학기술의 인재가 자연스럽게 고관이 관으로 나갈 수 있게 이걸 연동시키는 게 결국은 국가 건설로 가는 거고 원사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의미에서 이공계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가령 국가 과학기술 진보상,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과학기술에 충족해 주는 거죠. 혹은 자연과학상, 혹은 발명상 이런 부분에 충족하는 연구 성과를 내면 그 자체로 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원사가 되면 평소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차관급의 행정직급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 최고 과학 수준 위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사 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소하게 들리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 최근 40년 동안의 국가 건설에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예. 원사 제도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은 그 원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학교별로 예. 아무래도 이제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학교에 이제 원사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원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사가 일단은 원사는 매 2년마다 한 차례씩 선발을 하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박사 이후에 네. 이제 국가 과학기술진보상이라든지 자연과학상이라든지 발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서 그 멤버,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심사하는
하고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제 뽑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중국에는 원사라고 하면 중국 과학원 원사와 중국 공정원 원사를 뜻합니다. 과학원 원사는 이제 자연과학 쪽이고요. 아, 자연과학이구만요. 중국 공정원은 이제 엔지니어 쪽이고요. 그래서 총 토탈을 보면 이제 1,701명 정도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과학원보다는 공정원의 원사 수가 지금 좀 더 많네요. 좀 더 많습니다. 868명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과학원 원사다, 자연과학 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학교별 얘기를 할 때 네. 사실 이 중국에도 대학만 따지면 한 2,7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스카이에 해당된 칭베이화우라고 칭화대, 북경이 칭화대, 베이타, 북경대, 그다음에 이제 화동이 5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원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있는 이제 상해교통대학의 경우를 보면 이제 한 60여 명 네. 정도가 지금 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원사는 그 자체가 행정직급으로 차관급이기 때문에 학교의 총장이 된다. 그 원사급이 아니면 나오기도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2021년에 중국 그 원사 출신 대학별로 보니까 예. 북경대가 217명, 칭화대가 189명, fudan이 116명, 남경이 94, 뭐 이런 순서네요. 예. 그래서 역시나 이게 그 중국의 뭐 이 스카이 예. 이쪽 라인들이 이제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사님, 이 중국의 원사에는 외국인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어떻게 이 원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 외국인도 그만큼요. 음. 이제 그 자격 요건에 부합하게 그 중국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런 성과를 내면 냈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 급이 되는 이제 그런 과학자, 엔지니어링을 초청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이제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근데 원사 수도 보니까 중국 공정원에서 보면 이 전자공학 하신 분들이 124명으로 이제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게 의학이나 바이오 쪽 하신 분이 120명 되네요. 근데 네. 중국이 역시나 네. IT 바이오가 서방 세계처럼 역시 세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이어도 국적이 중국 사람이 아니어도 중국의 발전에 기여하면 중국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대우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또 하나 또 놓칠 수 없는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기술 후진국이 선진국의 기술을 캐치업하는 방법 중에 맞습니다. 하나가 예. 결국은 이제 대접해 주는 건데, 예. 그것이 이제 돈을 준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맞습니다. 차관급 정도의 예우 대우, 예. 이제 그것이 주는 만족감 뭐 이런 건 엄청나게 이제 클 것 같아요. 예. 뭐 이 박사님 책 중에서 중국 정책 결정의 정층 설계다. 예.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이런 것이 최근 40년 동안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코어는데 원사들의 역할이 컸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의 맞습니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정충 설계,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 그냥 정충 설계, 정층 설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영어로 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탑 레벨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자로 풀면 이제 이 정자가 정수리 정자입니다. 아, 정수리 정자 맨 꼭대기에서.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하나의 유기적인, 예를 들면 국가가 하나 유기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때 결국 머리 꼭대기, 맨 꼭대기 위에서 밖을 보고 내외를 같이 겸하면서 각각의 이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조정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보면 조금은 이해가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숲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숲을 보면서 나무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롤한 뷰,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런 것이 이 정층 설계가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확 이제 부각이 되고 많이 언급이 됐지만 예.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히스토리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요.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네. 좀 흥미있는 점들이 조금 눈에 띄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 사람이 정수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사실 이것은 한 개인의 입장이고 그렇죠.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회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 가지 개별 존재들이 결국은 이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장자의 그 3번편에 보면요. 조릉의 장자. 장자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무위. 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사실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건 논외로 하고요. 네. 그 장자의 그 3번편에 보면 조릉의 공원에서 장자가 아주 깜짝 놀랄 그 일을 당합니다. 사실 장자는 이제 관심에 까치를 잡으려고 이제 숲속에 들어간 거, 공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까치는 사마귀를 보고 있고, 사마귀를 먹으려고 보고 있고, 사마귀는 매미는 나무의 그 그늘 늘보에 빠져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가 출발했던 점은 까마귀라는 거에 대한 잡고 싶다는 그 욕망, 시작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보니까 세상 사라는 것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제 난 이제 까치 잡는 거 관심 별거 아니네 하고 이제 툭툭 털고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갑자기 그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뛰어와서 장자를 잡으려고 하는 왜 너 들어오면 안 되는데 결국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안에서는 장자 또한 예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뭐 이 히스토리를 보면 참 중국은 재미있는데 삼국지의 제갈량도 이것하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얘기죠. 융중대화에서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하는데요. 자, 위에는 위나라가 있고 조조의 위가, 동쪽에는 오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돗자리 장수에 불과한 유비가 천하를 통일해 보겠다는 그 야심을 어떻게 실현하겠느냐? 그러면 누가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위나라 아니면은 오나라 붙을 거냐? 이게 아니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결국은 서쪽을 바라보고 총나라를 건설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나라 혹은 위나라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이제 힘을 기르고 나중하게 이제 천하 삼분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갈량이 산 꼭대기에서 밑을 맞습니다. 보면서 이제 맞습니다. 총나라하고 위나라하고 오나라의 관계에서 이제 맞습니다. 스탠스를 정해줬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예. 건데. 예. 그래서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 보면 이제 모택동이나 등소평도 사실은 이것이 시진핑 시대에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예. 이와 비슷한 정청 설계의 사고로 뭔가를 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참 재밌는데요. 예. 중국의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그 발전의 패턴을 보면 방금 전에 이제 그 제갈량 얘기를 했지만 제갈량이 봤던 것도 어디냐? 서쪽이거든요. 그렇죠. 자, 모택동도 사실 위쪽에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가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거나 동쪽에 미국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세느냐 그런 걸 넘어서 자신이 국제관계의 일원으로서 발언권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프리카를 바라본 거예요. 제3세계. 제3세계를 하나로 엮는 내가 역할을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발언권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밀리지 않는 거죠. 양쪽으로. 그때는 과학기술 힘이 딸리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벌면서 이제 등소평이 그 바탕 위에서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도요. 역시 바라보고 있는 쪽은 서쪽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럽이에요. 이번엔 좀 업그레이드 에이드된 그런 중국의 역량만큼이나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더 큰 시장을 만들겠다. 서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굉장히 흥미롭고 역시 이것이 중국의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국가의 이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이제 리더의 해안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 보면 1대1로 해상 실크로드의 이제 맞습니다. 방향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를 거쳐서 아프리카,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예. 이제 뭐 서진의 대표적인 이제 현상이고 맞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영국에서 G7 회담하면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제 이걸 어떻게 맞습니다. 저지하냐는 것이죠. 맞습니다.